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기업의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인문계보다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이공계의 위기가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인구론해서 인문계의 90%는 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공계가 인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문계 졸업생은 한 명도 뽑지 않고 신입사원 전원을 이공계로 채우겠다는 대기업이 있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취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런 소식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네네. 대학의 인문계 학과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문학이 고사하고 있는데 기업이 인문계 출신을 외면하면은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죠.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인문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공대 전공을 복수 전공하거나 아예 공대 학과로 전과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소식이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인문계 학생을 전혀 뽑지 않은 대기업은 정말 극소수 뿐이더라고요. 예. 상위 몇 개 기업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기업들의 채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대략 한 60% 정도였다고 그래요.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인문계 학생들이 이 공대로 옮겨가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과학을 하나도 안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공대 전공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인데 언론을 통해서 좀 과장돼서 소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심지어 의대를 포기하고 공대로 가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예,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서울공대 신입생 675명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115명이 다른 대학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 합격을 했다가 그쪽을 포기하고 서울공대로 왔다. 네. 그리고 그중에 30%는 수도권 대학의 의학계열 학과를 포기하고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대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반기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런 정보를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하는 반론도 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의학과로 이 체제를 바꾼 대학이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의 전체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의대 합격을 포기하고 서울공대로 간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서울공대에만 한정된 현상이지 다른 대학의 공대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서울공대에 합격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방의 의과대학으로 간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실체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근데 또 아까 잠깐 예시하셨겠지만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던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조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 정말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는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외환 위기 이후에 고등학교의 이과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했을 때는 수능 응시자 중에서 자연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한 30%도 채 되지 않았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 증시 용어를 제가 좀 빌려서 얘기하면은 네. 이공계 깊이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약간 그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 이 대세가 바뀌었다는 흔적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실제로 이공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지난 화요일 날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그 과학의 날을 맞이하는 그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이 마음은 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공계, 고등학교에서 이공계를, 자연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학기술이 국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정 아젠다에서, 국정 의제에서 과학기술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나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효율은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다. 예.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뭐 연구비를 유용하고 뭐 횡령하고 이런 사건도 적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중 고등학교에서 과학 교육이 아주 심각하게 그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과학이 어렵다고 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쉬운 것만 가르치자 또는 뭐 가르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공계 깊이가 예. 해결될 징조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공계도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뭐 상대적으로 인문계는 위기다,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기,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들어보죠. 좀 인문학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 인문학을 살리겠다고 교육부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의심스럽습니다, 결과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포함해서 기초학문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인 위기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공계 열풍이 이공계 깊이에서 벗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인문학에 소홀해지는 또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려가 되는데요. 과학기술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모두 갖춘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